재개발 계산기를 돌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매입을 3억에 했고요. 추가 분담금이 2억으로 나왔습니다. 입주 후에 가격이 8억이에요. 수익이 3억이나 남게 되죠. 그런데 실제를 들여다보면 남은 돈은 2억도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예 계산표에 없는 그런 비용 때문이거든요. 오늘 재건축, 재개발에서 사람들은 절대 계산하지 않는 여러 가지 변수, 이것을 정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투자의 시작을 설계하는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얼마에 사서 분담금은 얼마를 내고 입주하면 가격은 얼마가 되느냐.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단지, 같은 시세여도 누군가는 3억을 벌고 누군가는 1억도 안 남게 됩니다. 이 차이는 정보의 차이 이런 게 아니에요. 운도 아니고요. 애초에 계산에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분양가라든가 시세 이런 숫자 말고 수익을 완전히 바꾸는 변수들, 시간이라든가 사업의 지연, 조합, 시공사, 지자체의 이런 여러 가지 과정 변수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리스트에는 분양가만 넣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시간이 돈을 먹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매입을 3억에 했고요. 분담금이 2억이에요. 입주 시기가 되니까 8억입니다. 계산상 수익은 분명히 3억이 남는데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빠진 게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한 7년 정도 예상을 해볼게요. 7년에 대한 보유세가 1년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7년이면 700만 원이 나오죠. 대출을 또 받게 되죠. 대출 만약에 2억을 받았다라고 해서 연 5%로 계산을 하면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7년이면 7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또 이주비라든가 임시 거주비 2년 2,400만 원, 실제 수익은 여기에서 1억 원 이상 빠진 1억 9천 정도가 실제 수익입니다. 리스트에는 분양가만 넣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돈을 먹는 경우입니다. 7년 기다리면서 나가는 돈 절대 계산 안 하셨죠? 시간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사업 지연 리스크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 일정은 2023년도에 매입을 해서 27년도에 관리 처분, 2030년에 입주를 예상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현실은 완전 딴판이죠. 조합 내분이 터진다던가 시공사 선정에서 갈라치기를 한다던가 관리 처분이 또 2, 3년 밀린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입주가요 3, 4년 뒤로 늦어지게 되죠. 만약에 이때를 가정해 볼게요. 사업기간이 3년이 추가가 됩니다. 보유세 3년 더 늘어나죠. 대출 이자도 3년 더 나갑니다. 이주비도 더 들어갑니다. 계산해보면 추가로 4, 5천만 원은 우습게 날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기회비용에 있잖아요. 그 돈을 다른 데 굴렸으면 연 5%만 하더라도 10년 잡으면 거의 5억이 되거든요. 그 차이가 2억 가까이 나게 됩니다. 3년은 수익률이 반토막 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언제 시작하냐 보다는 얼마나 지연될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분담금에 대한 변동 리스크예요. 분담금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조합 설립할 때 예상 분담금이 1억 5천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관리 처분에 들어가서 건축비가 20% 정도 상승을 합니다. 용적률이 조금만 줄어들게 되더라도 최종 분담금은 2억 3천에서 2억 5천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차이는 8천에서 1억 정도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계산했던 수익률이 입주 직전에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분담금이 왜 이렇게 자주 오르냐고요? 항상 오른다라기보다는 처음 계산했던 게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재건축은 그야말로 아파트가 아파트로 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높지만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타나서 분담금이 적은 반면에 재개발은 빌라나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초기 부담금은 적지만 권리가액이 낮다 보니까 분담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재건축에 비해서. 수익률은 사업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재개발은 변수가 많고 기간도 더 길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개발과 재건축 동의율이 중요하고요. 안전진단 등급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동의율 70% 미만이거나 안전진단 등급이 뭐 C등급 이상이면은 사업 무산 리스크가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지자체의 재개발 정책 방향과 해당 구역이 정비 예정 구역인지 아니면 정비 구역인지도 중요합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반드시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체납 여부라든가 관리 처분인가 전후 시점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는 명의 변경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일부 조합은 승계를 제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재개발 투자에서 수익률에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2억 5천만 원 주고 매입을 했어요. 7년 뒤에 입주를 합니다. 입주 시세는 7억, 연 14%, 아주 좋아 보이는 투자죠. 그런데 조합 내분으로 시공사 선정이 한 2년 정도 밀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입주가 2027년에서 2030년으로 밀리게 됩니다. 보유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죠. 보유세, 대출, 이자, 기회비용 합치면 추가로 1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현 수익률은 1억 5천 정도예요. 은행 예금 수준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상 수익과 실현 수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아무래도 조합 사업이다 보니까 조합 변수도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엉망이면 사업도 엉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조합 총회로 꼭 보셔야 합니다. 총회가 매번 유예된다. 그건 빨간 신호예요. 좋은 조합은요, 실거주 조합원 비율이 높고 임원진 경험이 풍부하고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반대로 투자자 비율이 80% 이상이면 이견 조율이 정말 어렵습니다. 2024년, 2025년도에 많은 언론에서 이슈화 됐던 문제입니다. 시공사 문제죠. 공사를 멈추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는데 공사가 멈춘다면 대출 이자도 멈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소건설사 부도 사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시공사 바뀌면 설계도 바뀌어야 되고요. 공사비 다시 협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만 보지 마시고 부채 비율이라든가 유동성 비율, 최근 3년 동안의 실적, 분양 보증 여부 이런 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입니다. 가장 위험한 지자체는요, 인허가를 늦게 내주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중간에 기준을 계속 바꾸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뭐 용적률을 조정한다든가 높이 제한을 강화한다든가 공공기여를 확대한다든가 한번 바뀌면 사업성이 바로 무너집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다 이렇게 계산하셨죠. 입주 후 시세에서 매입가 빼고 분담금 빼고 나머지 수익이다. 실제 수익은요, 입주 후에 시세에서 매입가 빼고 분담금 빼고 거기에 끝이 아닙니다. 보유세도 빼야 되고요, 대출 이자도 빼야 되고, 이주비도 계산해야 되고, 임시거주비 이런 것들을 모두 빼야 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회비용까지 빼야 됩니다. 이걸 다 빼고 남은 게 진짜 수익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계산기 숫자가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투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보는 눈은 늘 비슷합니다. 분양가라든가 분담금, 입주 시세. 하지만 실제 수익을 갈라놓는 건 리스트에 잘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묶이느냐, 사업성이 얼마나 지연되느냐,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느냐, 시공사가 버티느냐, 지자체는 기준을 바꾸지 않고 뚝심 있게 밀어주느냐, 이런 질문에 답이 없으면 계산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리스트에 없는 변수, 이제는 반드시 계산기에 넣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투자의 여정을 함께하는 부동산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